몇 달에 걸쳐서 계속 주사합니다 얘한테. 근데 애가 안 걸렸어. 사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네. 오늘도 의학의 역사. 또 어떤 이야기인지. 요새 산 책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뭐야? 산책? 누가 처음으로 뭘 했을까? 이런 책이거든요. 최초의 천연두 환자는 누구였을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내가 조금 바꿔볼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히틀러. 뭐 히틀러, 징기스칸, 알렉산더, 스탈린 있죠? 아닙니다. 전쟁에 의한 희생자를 다 합쳐봤자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보다 적어요. 근데 천연두는 사람이 아니잖아.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그걸 유발했다고 보는 거죠. 아, 맨 처음 걸린 그 사람이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죽은 전염병은 말라리아인데 이건 어차피 모기가 퍼뜨리는 거고, 이 천연두는 사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누구였을까? 팬데믹이 있을 때 첫 번째 환자를 페이션트 제로라고 하거든요. 천연두의 페이션트 제로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4,000년 전에 현재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4,000년 전에 시작된 거야. 4,000년 전이면은 어느 시점이냐? 이집트에서 쿠푸 파라오가 피라미드 지어라 라고 해서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고작 몇백 년밖에 안 지난 시점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지방 사람들은 푼타이트라고 불렀는데, 푼타이트. 푼타이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되게 특이한 걸 했어. 뭐였지? 낙타를 가축화했습니다. 아, 그런 거 하면은 근데 병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먼저 낙타가 가축화되고 홍해를 건너와서 푼타이트로 왔는데,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낙타를 보통 타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유를 얻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낙타가 수유 기간이 되면 하루에 19리터 정도를 생산하는데, 우유를 온 가족이 우유만 먹고도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더 부족해지면은 도축해서 잡아 먹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유목민족보다 훨씬 빈번하게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정하기로는 아마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낙타에서 유래한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매독도 그렇지만 처음에 병이 생기면 어때? 너무 치명적이야. 너무 치명적이잖아. 너무 치명적이야. 전염성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유목민족처럼 작게 드문드문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부족이 절멸함으로써 끝난 거야. 그러니까 죽어 커지지 끝나버리네. 못한 거야. 그리고 그 전에도 푼타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사는 곳도 작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마을이 전멸하고 끝났을 거야. 근데 이 4,000년 전이면은 이집트가 이미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융성하고 도시가 엄청나게 거대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홍해로 가는 중개 무역을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푼타이트에서 4,000년쯤 생긴 사람은 절멸을 안 한 거야, 이 천연두가. 주변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대충 한 400~500년 정도는 그 지방의 토착병으로만 있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발견된 이집트 미라에서 드디어 천연두가 발생하거든. 그냥 미라에서 보여줘. 페인 상처. 그리고 나서 한 200년 후에 히타이트랑 전쟁을 해. 그리고 히타이트가 전쟁을 하고 돌아가면서 천연두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진짜 재앙인데. 아이고. 그때부터 유럽으로 번지고, 그리고 이집트랑 교역을 하는 아주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인도. 뭘 샀어. 돌아갈 때 천연두 같이 가. 인도에서 번지고 대충 한 2,500년 전쯤에 동아시아, 중국과 한반도, 일본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대륙의 전역에 이제 퍼져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데 18세기 이전까지 아마도 매년 유럽에서만 40만 명 이상이 천연두로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럽 전체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천연두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20세기 때는 이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3억에서 5억 명 정도가 천연두로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 거 너무 유명한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기록이 많습니다. 댓글을 보면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 우리나라도 천연두 잘 대처하지 않았나. 굉장히 잘한 편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보면은 이 천연두는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도 그렇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병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처음에는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손님. 이게 왜냐면 중국에서 넘어왔거든. 외국에서 유래한 병이기 때문에 이걸 손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함부로 못 불러, 매독처럼. 왜냐면 이게 성병이 아니고 그냥 막 번지는 병이어가지고 귀신의 저주가 씌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약간 좀 공손하게 불렀구나. 공손하게 불렀어. 그 외에 마마. 그것도 약간 좀- 임금님 부를 때 마마라고 하잖아. 그 마마예요. 그리고 포창, 호역. 이건 이제 학술적인, 보통 민간에서는 마마라고 불렀어. 마마. 너무 두려운 나머지. 너무 무서우니까. 이
걸리면은 뭐 오한, 발열, 두통과 함께 이제 나중에 포진이 생기고 그치, 전신에. 네, 그게 이제 부진, 피부가 부어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수포, 안에 물이 차요. 물이 차. 농포, 안에 고름이 차고 음. 나중에 마르면 가피가 되죠.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낫거나 혹은 그걸 건드지 못하면 사망을 하는 건데 이 마마가 이제 주로 접촉을 통해서 번지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방안이 있잖아? 그럼 공기 감염으로도 번질 수 있어요. 해체된 곳에서는 그냥 전파가 됩니다. 가족은 그냥 다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사망하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된다면 구진이 처음 생기고 보통 13일에서 14일 이내에 전염력이 상실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의학적인 팩트입니다. 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게 약간 괴력난신으로 보였어요. 귀신의 병인 거야. 갑자기 사람이 온몸에 막 발진 나고 막 온몸에 막 농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 그리고 너무 끔찍하게 사망을 하니까 이건 맞아. 귀신이 번지는 병인데 그 귀신의 이름이 있어요. 두창신입니다. 두창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두창신이 노갈 만한 짓을 우리가 한 것 같다. 근데 두창신이 우리가 보니까 뭔가 사람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왜냐면 경험적으로 사람이 모이면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제사, 장례 못합니다. 결혼 못해. 다 금지해.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못하게 합니다. 아예 접촉을 금하게 돼 있어요. 되게 엄격하게 하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고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래서 규범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해. 절차가 있어. 마마에 걸린 것 같아. 얘가 갑자기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아프대. 그러면 종이 기둥을 집 밖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써놔요. 마마가 오셨다라고 쓰던지. 고려시대 때는 그냥 그렇게 했고 조선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멋있는 말을 쓰는데 강남호구 별성 사명기라는 글을 써서 답니다. 이게 마마를 호구 별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주술적인 의미예요. 구술할 때 쓰는 의미예요. 호구와 별성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무서운 것과 무서운 걸 합친 단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원래 호구가 사실 무서운 몰라. 말이야? 호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구 호구가 아니야. 호갱 호갱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호구별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모두가 알겠죠. 아 여기에 저기 마마에 걸린 사람이 있구나. 그럼 좀 안 가고 안 가게 되는 거고. 꺼려하고. 그리고 5일이 지나면 발진이 돕기 시작하거든. 그럼 그때 이제 두창신이 실제로 오셨다라고 하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두기도 하고 그 물로 닦아줘요. 상처를 닦아줘. 그리고 13일이 지나면 이제 마마가 가신다라고 해서 마마 배송굿이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게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13일 정도 지나면은 전염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았나 봐. 그 곡을 넘기면 사람들이 또 회복되는 이걸 것도 사는 알고. 것도 알고 그래서 마마가 가신다. 근데 생각해보면 조선이 유교의 나라잖아. 유교에서는 이런 무당이나 굿하는 거를 굉장히 배척했거든. 성리학에 맞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양반들도 했나 보니까 양반들도 했어요. 죽음의 문제니까. 무섭잖아, 너무 마마는. 무서우니까. 무섭잖아. 유교에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어떻게 유교로 해결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되게 유명한 양반이 있어요. 묵제 이문관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한산이간가요? 한산이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손자가 마마에 걸렸다가 13일 후에 마마에게 배송국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본인이 이렇게. 그런 걸로 봐서는 되게 일반적으로 양반 집안에서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사실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잖아. 왕실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이게 보고가 올라와. 일단 파발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마마가 발생하면은 바로 말을 타고 와서 알려야 돼요. 뭔가 그 마을을 차단했나 약간 말을 봉쇄합니다. 킹덤에 나오는 것처럼. 봉쇄해. 바로 봉쇄해. 근데 이게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조선은 원래도 고을과 고을 간의 왕래가 활발한 나라가 아니야. 왜냐면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피해가 좀 덜했어요. 어차피 자급자족을 거기서 할 수 자급자족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관원상제를 다 금지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왕실에서도 엄청나게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게 연산군 5년 때 기록입니다. 원손, 원자, 그러니까 세자의 아들이죠. 원자가 천연두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예종의 계비 인순왕후 황씨가 돌아가셨어. 상중이었어요. 근데 장례를 금지합니다. 왕족들도 따랐구나 왕가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숙종 때는 중국에서 사신이 왔어. 사실 중국에서 온 사신은 조선 입장에서는 군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게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올 때 중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오는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엄청나게 대접을 해요. 외교관이니까. 근데 천하도 생겼어? 그럼 얄짤없습니다. 사신도 만나지 않아. 그 정도로 엄격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병자호란, 청나라? 청태종, 홍타이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천연두예요. 왜냐면 만주족은 만주 벌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족이어가지고 사실 천연두를 알아본 적이 없어. 대부분이 면역이 없는 거야. 그렇네. 근데 내려왔더니 자꾸 부하들 중에 걸려서 죽는 애들이 생기고
내려오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원래 내려올 땐 홍타이즈가 영이 조선을 군신관계로만 유약하게 하고 완전히 정복을 안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 이참에 그냥 아예 우리가 정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삼아야겠다라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 적당히 하고 돌아갈까? 그래서 이제 군신관계만 정립하고 되게 급하게 회군해요. 이렇게 무서웠던 천연도가 지금 어떻게 됐죠? 정복이 됐죠. 정복이 됐죠. 인류가 정복한 첫 번째 전염병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한 거지? 백신. 그치. 에드워드 예. 제너의 종두법이 1796년에 시행이 되잖아. 근데 놀라운 게 훨씬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맞아. 중국에선 1000년 전쯤에 인두법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인두법 자체가 불안정하지. 근데 조선은 더 잘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조선의 그 밤섬, 지금 한강 가면 밤섬 있죠. 거기가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조선 왕실의 가축을 기르는 곳이에요. 거기 있는 목동들은 소가 우두에 걸렸을 때 그 고름을 먹거나 처리를 하면은 얘는 평생 마마에 안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 우두법이거든요. 그렇네.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관리가 무시해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못했을 그게 거고.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된 채로 끝나버려요. 그것도 약간 신분제 사회의 약간 단점이네. 신분제사의 단점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서양에서도 농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얘가 우두에 걸렸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우유 짜다가 이렇게 상처 나서 묻었어. 얘가 안 걸려. 그때부터 이제 농부들은 아름아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로 번지지 못하고 그냥 그들만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최초의 종두법을 시행한 게 에드워드 제너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에드워드 제너가 기록에 남은 이유가 있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무슨 짓을 하냐? 그런 거 같아. 그래. 우두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두에 전염된 여자의 농포에서 이걸 빼가지고 아이한테 찰과상을 내고 주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천연도에 걸렸대. 그때 가서 농포를 빼요. 주사를 해봐요. 진짜. 안 걸렸어. 한 번으로 될까? 아주 불안해. 천연도 걸린 사람마다 불러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주사합니다, 얘한테. 근데 애가 안 걸렸어. 사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체 실험이죠. 애를 상대로 행체로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구전되는 거 가지고 해본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동의받고 한 것도 아니잖아. 진짜 한 거 8살짜리야 심지어 애가. 근데 우연히 돼가지고 백신에 기원이 된 거거든. 쟤는 뭐 딴 것도 했을지도 몰라. 뭔가 많이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했는데 이게 성공한 거지? 얻어 걸린 거예요. 경험적인 추론으로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해낸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로 백신을 만들었고 1980년 5월 8일에 공식적으로 천연두 근절이 선언이 되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업적이죠, 진짜. 업적이죠. 물론 아직 몇몇 실험실에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고 그거를 WHO나 UN에서 계속 폐기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추정도 있긴 한데 무기로 쓰는 일은 없겠지. 그치. 이게 진짜 생화학 무기로 쓰기가 좋다 그런 얘기가 진짜 왜냐면 많더라고요. 치료를 아직도 예. 못해요. 아직도 치료제는 없어요. 백신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또 현재는 백신을 안 하잖아요. 대량 생산도 안 할 안 뿐더러 하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맞고 우린 안 맞았거든.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어떤 미친놈에 의해서 끔찍한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